안녕하세요, 혹보감입니다. 오늘은 깊은 산속 오래된 절에서 밤마다 울린 종소리와 그 소리를 둘러싼 무서운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종이 울리면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지요. 저는 그 말을 어기고 소리를 따라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기이하지만 따뜻한 기억의 힘에 관한 전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란 마을 위쪽 소나무 숲을 지나 돌층계를 오르면 작은 절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는 참 조용한데 한밤중이면 어김없이 종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돌아오라는 부름이라 불렀고, 해가 진 뒤에는 절쪽 길로 가지 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종이 세 번 울리면 집집마다 문빗장을 걸어 귀가 외로우면 별소리를 다 듣는 법이니라. 밖에 나가면 길 잃는다. 어릴 적 저는 그 경고를 무서운 옛날 이야기쯤으로만 여겼습니다. 그 무렵 유난히 안개가 자주 끼었고, 안개가 내리면 마을이 금방 낮처럼 밝았다가 밤처럼 어두워지는 기묘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절에서는 종소리가 딱 정해진 것처럼 울렸습니다. 누구도 종각으로 올라가는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 종은 사람이 울리는 게 아니다. 산이 숨 쉬면 줄이 당겨져서 딸랑 그렇게 울리는 게다. 아이였던 저는 무심히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 이상한 가시 하나가 박혔습니다. 정말 산이 숨쉬면 종이 울릴까요? 바람이 종줄을 잡아당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밤마다 올랐다가 흔적 없이 내려오는 걸까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도시에서 지내다 오랜만에 기일을 맞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먼 길을 떠나셨고, 빈집에는 말린 고추 냄새와 순내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저녁엔 마루에 누워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래 잊었던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첫 번째 종소리가 또렷하게 골짜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공. 잠시 뒤 두 번째. 공. 그리고 숨을 고르듯 긴 정적 후에 세 번째 종소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공. 그때였습니다. 부엌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언뜻 보였습니다. 누구의 등불인지 산길 위로 곱게 떠 있었지요. 저는 순간 어릴 적 금기가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발은 저도 몰래 대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배시시한 개 짖는 소리와 풀잎에 맺힌 물방울이 발등을 적시는 감각, 산길 초입에 다다르자 고요는 더 짙어지고 불빛은 나를 절 쪽으로 유인하듯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돌계단 2단, 3단 그리고 20번째 단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을 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머니는 절 문턱 앞에 세워진 작은 돌탑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남겨진 이를 위해 쌓은 돌이야. 쌓아 올린 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종이 그 마음을 대신 울려주는 것이지. 그 말뜻을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 번째 종소리가 가슴속 돌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골라 종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종각 아래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패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는데 희미한 달빛 아래 사람 이름이 새겨져 보였습니다. 낯익은 성씨들이 스쳐갑니다. 그중 하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등줄기를 서늘하게 스치는 느낌. 언제, 누가, 왜 제 이름을 이곳에 걸었을까요? 나무패 뒤를 들춰보니 짧은 글귀가 보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글씨체가 놀랍게도 할머니의 필체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각 기둥에 등을 대고 오래전 할머니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한여름밤
안개가 갑자기 몰려와 길을 잃을 뻔한 날이 있었지요. 그때 들려온 종소리를 따라 마을 어귀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제 귀에 바싹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앞으론 종이 부르면 한 번도 두 번도 말고 세 번을 세고 돌아와. 그게 이 마을의 약속이야. 왜 하필 세 번인지 그때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을을 떠난 뒤로도 절에서는 밤마다 종소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는 듯이요. 저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종각 위쪽 종추가 흔들린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잦았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무 계단 아래에서 작은 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색 장삼을 걸친 이가 천천히 계단을 오르더군요. 주지스님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스님의 숨결이 고르게 들렸습니다. 주지스님. 밤길은 위험합니다. 내려가시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고 나무패에 새겨진 제 이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걸어둔 걸까요? 여기 걸린 이름들은 누군가에게 돌아오라고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떠난 이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것이지요. 스님은 종각 옆쪽 바람길을 가리켰습니다. 숲과 계곡 사이로 길게 틈이 나 있었고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면 줄이 미세하게 당겨지는 구조였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장치입니다. 다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종소리가 사람을 해치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돌아올 길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과 스님의 말을 겹쳐보았습니다. 무서운 옛날 이야기라고만 여겼던 경고는 어쩌면 길을 잃지 않게 지켜주는 규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쪽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았습니다. 왜 하필 밤마다, 그리고 꼭 세 번일까요? 그리고 왜 제 이름이 이곳에 있는 걸까요? 스님은 제 질문을 듣더니 종각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자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님은 오래전 이 절에 전해 내려오는 짧은 전설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절에는 세 번의 부름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첫 번째 종소리는 잊힌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남겨진 마음을 부르며, 세 번째는 돌아올 길을 부른다고. 그래서 밤에 종이 울리면 마을 사람들은 문빗장을 잠그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 길을 헤매는 대신 제자리에서 돌아올 길을 떠올리기 위해서였다고요. 스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숲이 한번 크게 숨을 쉬는 듯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추가 아주 작게 흔들렸고 종의 속이 깊이 울리는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번만 울렸습니다. 그 소리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묘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괜찮다, 이제 알겠지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절 마루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마루 끝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띠고 손짓으로 제게 종각을 가리켰습니다. 세 번을 다 들었느냐? 네. 그런데 왜 세 번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내가 돌아온 까닭도 알게 되지. 꿈에서 깨어나자 새벽 안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동쪽 하늘이 옅게 밝아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해가 지면 종소리가 울리는 까닭을 마지막까지 확인하자고.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이름표의 의미를 꼭 알아내자고요. 저는 종각 아래 나무패 묶인 매듭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매듭의 끝이 어린아이 손가락만큼 짧게 잘려 있었지요. 어쩐지
이 매듭, 제가 어릴 적 서툴게 묶던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하던 마음이 작게 떨렸습니다. 혹시 이 나무패 제가 직접 묶은 걸까요? 기억은 흐릿한데 손끝은 분명히 익숙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스님이 차를 내주셨습니다. 따뜻한 솔잎차의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오늘 밤도 종이 울릴 겁니다. 다만 세 번째 소리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 사이에 분명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둘째 날 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숲이 서서히 어두워졌고 마을의 개울물 소리만 또렷해졌습니다. 밤 공기는 전날보다 더 차가웠고 어둠은 한 겹 더 두꺼워졌습니다. 저는 종각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줄과 바람길, 나무패를 모두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소리가 마치 신호처럼 떨어졌습니다. 공. 나무패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달빛이 한 패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반짝임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반짝임은 숲 아래 작은 흙길로 길게 뻗어가듯 흘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그어둔 선 위에 빛을 올려놓은 것처럼요. 잠시 뒤 두 번째 종소리가 더 가까이 울렸습니다. 공. 그리고 조용히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숲길 아래에서 위쪽으로 아주 천천히. 저는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발걸음은 확실히 누군가의 보폭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줄이 당겨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걸음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드디어 세 번째 종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공. 종소리와 동시에 바람이 한번 세차게 몰아쳤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 모양의 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그 빛을 쫓아 계단 아래로 그리고 숲길 초입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빛은 조금 앞서가며 나를 기다렸다가 이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빛의 끝에서 저는 마침내 어릴 적 잃어버린 조각 하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거기 오래전에 묻어둔 작은 주머니가 풀잎을 헤치고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머니는 보자기로 매듭 지어져 있었습니다. 새 것이 아닌데도 색이 덜 바래 있었죠. 손에 들어보니 다시마처럼 얇은 종이 뭉치가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조심스레 풀자 안에서 작은 나무패 하나와 짧은 편지가 나왔습니다. 나무패 뒷면에는 역시 제 이름, 그리고 편지에는 할머니의 글씨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3번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네가 있는 데까지 갈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끝이 뜨겁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사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여름날, 저는 친구들과 숲길을 따라 올라가다 안개에 휩싸여 길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종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저는 소리를 의지해 내려왔고 마을 어귀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날 할머니는 이 나무패를 새기고 제 이름을 종각 아래 걸어둔 것이겠지요. 잊지 않기 위해,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저는 종각으로 돌아와 편지를 가슴에 넣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스님은 손전등 대신 작은 기름등을 들고 계셨습니다.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종각 기둥의 그림자가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찾으셨군요. 네. 그런데 스님 오늘 분명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올라왔다가 내려간 것 같은 그런데 보이지는 않았어요. 듣는 귀가 그리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밤의 길은 낮과 다르니까요. 낮에는 눈이 길을 찾고 밤에는
귀가 길을 찾습니다. 종소리는 귀의 길입니다. 스님은 종각 뒤 바람길의 구조를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절 마당을 가로지르는 얇은 줄은 숲경사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 바람이 가장 많이 통하는 계곡 틈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 줄이 종추의 끝을 살짝 건드리게 되고 그때 가끔 종이 자기 무게로 울린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3번 울리는 건 단순한 바람의 장난이 아니라고 스님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이 줄은 바람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모일 때가 있어요. 이름을 걸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이 모이면 바람이 그 마음의 길을 따라 움직이더군요. 그래서 3번이지요. 이름, 마음, 길. 그 3가지가 맞아야 종소리가 완성됩니다. 그 말이 전설처럼 들리면서도 이상하게 납득이 갔습니다. 3번의 부름이라던 할머니와 스님의 말이 서로 잇대어 하나의 뜻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무 패드를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패에는 글씨가 닳아 사라진 것도 있었고 어떤 패는 매듭이 2겹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매듭들. 그 손때 속에 얼마나 많은 밤이 있었을까요? 그때 종각 아래 돌탑에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위쪽 작은 돌 하나가 살짝 기울어 떨어질 듯 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돌을 받쳤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갑고 매끈한 감촉이 어쩐지 할머니 이마의 주름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돌을 다시 올려놓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돌아왔어요. 스님은 제 뒤에서 짧은 연부를 읊고 종추를 아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종은 밤마다 스스로 울리지만 사람의 손으로 울릴 때가 있습니다. 떠난 이를 보내거나 돌아온 이를 맞을 때 이제 당신이 한번 울릴 차례일지 모르지요. 다만 해가 떠오를 때 하십시오. 밤의 종은 길을 부르고 낮의 종은 마음의 자리를 정해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자막처럼 마음속에 읽었습니다. 잊힌 이름, 남겨진 마음, 돌아올 길. 3 단어가 숨처럼 오르내리며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늘 가장자리가 밝아오자 새소리가 첫 음을 올리고 이어 여러 소리가 화음을 이뤘습니다. 저는 종추를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서 따뜻함으로 바뀌는 순간 종이 맑고 깊게 울렸습니다. 공. 그 소리는 밤의 3번과는 달랐습니다. 낮의 종은 돌아온 마음의 자리를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소리의 파문이 숲과 마을을 넘어 오래전 어린 날의 나에게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어릴 적 잊었던 장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이 종각 아래에 있었고 할머니는 나무패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지요. 내 이름은 내가 묻거라. 그래야 길을 잃어도 돌아온다. 그래서였습니다. 낯익은 매듭의 느낌, 할머니가 새기고 제가 묶은 이름. 그 밤의 종소리는 사실 저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웃으며 손바닥을 펴 종각 기둥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편지를 다시 싸서 돌탑 밑 작은 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이제는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 내려가는 길에 안개가 살짝 깔렸지만 길은 분명했습니다. 옆길로 빠지는 데마다 작은 돌표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마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표시였겠지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옛날 이야기란 결국 잊지 말자는 약속을 무서움의 외투로 감싼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고. 겁을 주어 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대신 안전을 지키는 지혜를 건넨 것이겠지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첫 햇살이 지붕의 기와를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집 어르신이 마당을 쓸다 말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종이, 오늘은 참 곱게 울렸네. 저는 미소로 인사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늘 닫아두던 대문을 처음으로 활짝, 부엌에 앉아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소리내어 다시 읽었습니다. 3번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네가 있는 데까지 갈게. 이제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먼저 오고 계셨다는 걸. 종소리는 할머니의 발걸음이자 마을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따라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에 들러 나무패 하나를 새겼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이름이라고 적었습니다. 길 잃은 이가 누구든 3번의 부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종각 아래 매달리고 흔들리며 어느 밤이든 누군가의 귀가 그 소리를 듣기를 바라면서요. 길은 늘 있습니다. 다만 밤에는 귀로, 낮에는 마음으로 찾을 뿐이죠.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종각이 작은 손짓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밤도 아마 3번 종이 울리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누군가의 마음, 그리고 돌아올 길을 부르는 소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무서운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서움의 끝에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약속이 서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창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거든 먼저 3번을 세어보십시오. 그 사이에 당신의 마음이 돌아가고 싶은 자리가 선명해지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릴 적 들었던 무서운 옛날 이야기 밤마다 울린 종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